64쪽 원소 주기성. 일단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금속과 비금속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실은 페이지 64쪽 금속, 비금속 요거 말고 뒤쪽에 넘어가서 뭐부터 할 거냐면 68쪽에 원자, 전자 배치부터 이야기하긴 할 거거든. 저번 시간에도 요거 언급은 했다, 그지? 원자의 전자 배치. 사실은 세부적으로 68쪽에 조금 이따가 요거 할 건데 68쪽에 원자의 전자 배치. 원자 구조부터 이야기할게. 일단 첫 번째 원자 구조. 원자의 구조는 널리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바깥쪽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궤도에서 돌고 있다. 궤도에서. 원 운동을 한다. 미안한데 학년 올라가면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너희들한테 초등학교 때 알려줄 수 있는 게 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알려줄 수 있는 게 있고 전문가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문가가 됐을 때 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엉터리네. 너한테는 부가가정산 요만큼이다. 네,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 원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핵이 있을 겁니다. 핵. 당연히 핵이라고 적어도 이걸 원자의 핵이니까 원자 핵이지. 맞지? 그러면 원자를 구성하는 건 누구와 누가 있다? 핵과 전자가 있다. 그러면 이 핵 안에 누가 있는지, 전자가 있는지 자 확인할게. 원자 핵에는 누가 있다?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아요. 전하를 띄지 않아요. 그리고 바깥쪽에 돌고 있는 원자핵 말고 전자라는 아이가 있다. 전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지. 나? 그런데 우리가 원자 번호랑 누가 똑같이 일치할 거냐면 양성자 수랑 일치할 거고 원자 번호랑 양성자 수랑 일치한다. 그러니까 핵 안에 양성자 플러스 띈 게 몇 개냐에 따라서 번호가 몇 번이 되는 거다. 그리고 또 누가 원자라는 녀석은 전기적으로 중성. 전기적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의 전자 수랑 양성자 수랑 원자 번호랑 다 같을 거다. 말 되겠나?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플러스가 세 개. 그럼 얘가 몇 번? 3번. 누구였다? 리튬. 쌤 오늘 주기율표 20번까지 시험 치기로 했더니 맞지? 아이가. 왜 얘기를 안 듣지? 자, 그럼 여기서 얘는 양성자가 3개, 중성자는 몇 개? 4개. 양성자가 3개, 중성자가 4개. 보통 이렇게 돼 있더라고. 리튬은 우주에서 발견된 거, 우리가 지구에서 발견된 거 보니까 양성자 3개, 중성자 4개인 게 좀 많더라. 많은데 그럼 그 옆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 되지. 근데 살펴보니까 전자가 하나, 2개가 있고 다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더라. 이렇게.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고 바깥쪽 껍질에 하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어떻게 원자의 구조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돌고 있는 전자가 있다. 전자가 돌고 있는데 번호만큼 전자 수가 늘어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번호는 거의 뭐 책에서는 110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놨더라고. 중학교 때는 118번 이랬는데 고등학교니까 갑자기 110여 종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한테 2번. 원자의 전자 배치가 좀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해요? 전자 배치. 사실은 이게 되게 작은데 원자핵이 있거든. 축구장만 하고 개미만 하고. 원자핵은 상당히 적고 그 바깥쪽에 전자들이 있었는데 개수가 많아지면 전자들이 어떻게 있느냐? 전자 배치가 특정 궤도에서 원 운동한다 그랬지.
특정 궤도에서 원운동 한다 그랬는데 그 궤도 이름이 뭐냐면 색깔펜이래. 궤도 이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전자 껍질. 이게 뭔 이름인가 싶은데 전자 껍질. 이게 이름이다. 전자 껍질. 근데 이게 전자 껍질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안쪽 껍질부터 쭉 채워질 때 2, 8, 8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 무슨 얘기냐? 핵이 있고 핵 옆에서부터 전자가 돌고 있는 껍데기가 이렇게 있다고. 됐지? 그럼 제일 안쪽 껍데기는 2개까지밖에 안 돼. 최대 2개. 이게 예외다. 그치? 제일 안쪽 껍데기는 최대로 2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쪽 껍질부터는 8개를 선호하더라. 무슨 규칙? 8전자 규칙 또는 옥텟 규칙. 옥텟 규칙. 8전자 규칙. 옥텟 규칙. 전자 8개가 되면 안정적이더라.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10번이 되면 2개 8개가 되겠다. 11번이 되면 2개 8개 1개. 12번이 되면 2개 8개 2개.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이 늘어날 거다. 근데 지금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 안에서 밖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그랬지? 그 에너지가 커진다. 자, 이름 색깔표에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 명사입니다. 에너지 준위. 전자 껍질에 있는 이 전자가 지닌 에너지 값을 얘기를 하면 특정 값을 지닌다. 특정 값의 에너지를 지니는데 그 에너지를 에너지 준위라고 하고 핵에 가까운 쪽보다는 핵에서 먼 쪽, 핵에서 가까운 쪽보다는 핵에서 먼 쪽, 바깥쪽의 에너지가 더 크다. 됐나? 안쪽보다 바깥쪽의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주기성. 저번에 선생님이 원자과 전자수 얘기했지? 원자과 전자. 0, 1, 2, 3, 4, 5. 1, 2, 3, 4, 5, 6, 7, 빵. 안 했나? 하지 않았나? 원자과 전자 족으로 쭉 있었을 때. 1, 2, 3, 4, 5, 6, 7, 빵. 이렇게 되죠. 조심해야 돼. 18족. 원자과 전자가 몇 개? 0개. 다른 건 족번호 1의 자리께 원자과 전자수. 그러면 왜 제목이 원소 주기성이거든. 맞지? 원소 주기성이 뭐냐면 우리 주기율표 적었을 때 세로 줄에 쭉 적혔었단 말이야. 주기성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주기성이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 그러니까 이게 화학 파트거든. 화학 파트인데 화학적 성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비슷한 형태의 계절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원소도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서 나타나오더라고. 뭐가? 원자 번호가 커질 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누가? 원자과 띄우고 전자. 이거 명사입니다. 원자과 띄우고 전자. 그대로 따라 써야 된다. 원자과 전자 5글자 붙인 게 아니고 원자과 띄우고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화를 하더라.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번호가 커진다. 번호 커질 때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자, 선생님이 네 번째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슷한 성질의 애들을 잡아봤다. 걔들이 누구냐? 1쪽 알칼리 금속, 17쪽 할로젠 원소. 됐습니까? 그래서 주기적 성질,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이 있던데 그거 자
그러면 4번. 4번. 1조. 1쪽인데 색깔펜. 발로 열고 수소를 제외.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해야 됩니다.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하고 얘들을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하고는 알칼리 금속이라 하더라. 알칼리는 자 너희들 산성 염기성 알지? 그치? 얘는 유사한 의미로 염기성.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염기성이다, 알칼리다. 금속이라고 하면 그거 알기로 광택 있고 전기 전도성 크고 뭐 이런 거. 그치? 그러면 이런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거 누구 있지? 리튬, 나트륨, 칼륨. 리튬 몇 번일까? 3번. 나트륨 11번. 칼륨 19번. 그래서 전자껍질이 몇 개? 2개. 얘는 전자껍질 몇 개? 3개. 다 적을 공간이 없어서 껍질을 여기만. 칼륨은 그럼 전자껍질이 하나, 둘, 셋, 4개 된대. 전자가 몇 개, 몇 개? 리튬은 2개 하나, 전자껍질에. 나트륨은 2, 8, 1. 2개, 8개 하나. 칼륨은 2, 8, 8, 1. 옥텟 규칙. 8개가 되면 안정이다. 요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의 바램은 있겠지. 우리도 옥텟 규칙 만족하고 싶다. 하나 없었으면 좋겠다. 맞지? 그래서 약간 띄어놔라. 전자를 읽고 몇 가 양이온? 1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1가 양이온. 그래서 어떻게? Li 플러스 Na 플러스 오른쪽 어깨 위에 플러스 K 플러스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이렇게 되기 쉽다. 1가 양이온 이렇게. 전자 잃었다고 얻었다고? 당연히 잃는 거지. 이거 아직까지 헷갈려하면 안 되겠지. 중학교 2학년 건데. 전자를 읽고 1가 양이온 되기 쉽다. 그러면 네온도 양이온데 뭐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에 음이온이 있어야 내가 결합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자, 일단 얘 특징부터 조금만 더 하고 그럼 일단 1가 양이온 되기 쉬운 거다. 그치? 자, 그 밑에 상온에서 고체 상태다. 고체 상태다. 금속이니까 색깔펜 광택을 칩니다. 은백색 광택이 있습니다. 금속이니까. 예를 들어 쌤 시계 얘들 메탈 금속 광택이 있다. 자, 두 번째 상온에서 고체고 얘가 밀도가 클까 작을까? 밀도가 작다. 밀도가 작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3개만 이야기하면 얘들은 다 물에 떠요. 물 밀도가 얼마? 1. 그치, 물에 뜬다. 물에 뜬다. 저 3개는 다 뜹니다. 그 다음, 저거 다음에 칼륨 다음에 루비듐 나온 거 걔는 깔아앉을 수도 있거든. 얘기 잘 안 합니다. 그치? 밀도가 작다. 자, 무르다. 야, 쌤, 이거 시계. 가위로 자를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지. 근데 쟤는 우리 문구용 칼로 자를 수가 있다. 문구용 칼 2개 붙여놨는 게 가위거든. 칼 2개 붙여놓은 게 가위야. 근데 쟤는 우리 문구용 칼로 이렇게 자르면 잘린다. 치즈케이크처럼. 무르다. 이랬습니까? 이렇게 상온에서 고체인데 희한하대. 물에 딱 넣으면 딱 뜬다. 그치? 자, 그 다음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 상온에서 저런 특징이 있었지? 반응. 일단 쌤님은 암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다? 쌤님은 암기를 자, 요거만 기억할 거다. 얘 읽으면 나처럼 읽힌다. 나는 뭐 필요해? 물하고 산소하고. 그치? 고래 외워라 그랬대, 그치? 나는 물하고 산소 좋아해.
물 좋아하고 산소 좋아하고. 그래서 물하고 반응하고 산소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Na. 그럼 이건 이제 Na 말고 리튬이나 칼륨 들어가고 똑같은다. Na 더하기 물. 색깔펜 꺼냅니다. 물을 물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물을 어떻게 비교할까? 어떻게 바꿀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싶지, 그지? 이거잖아. 전자 있고 양이온 돼야지 다른 애들하고 반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만 잃어도 이온되니까 얼마나 쉽니? 3개 잃어야 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만 잃고, 그러면 아, 나 양이온 되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잘 됐네. 야, 비켜봐봐. 내가 양이온 될 테니까 너 좀 비켜봐봐. 이렇게 한다고. 그럼 누가 될 거다? 이 자리에 지가 들어가겠지. Na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준아, 싹 다 외워야 돼. 싹 다 외워야 돼. 그리고 누가 쫓겨났어? H. 맞지? 근데 H는 혼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조심해야 되지, 그지? 나 점수 잘 맞고 싶다. 1등은 맞고 싶다. 악착같이 외워야지. 그럼 H, 수소기체. 수소기체. 시험은 정말 잘 나지? 왜 수소기체가 발생했는지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지. 내가 양이온 되고 싶으니까 이 안에 물 속에 들어있던 양이온 니 비켜봐라 해야지. 그치? 그럼 얘 비켜봤을 때 수소기체가 H2지. 그치? 아까 수소기체 요렇게 생긴 거 수소기체. 됐나? 그럼 이 수소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가 2개 있어야 되거든. 아까 이게 하나밖에 없었지. 안 되겠다. 그럼 수소기체 몇 개? 2개 필요했지. 얘만 생뚱맞게 2개 갖고 올 수 없으니까 물이 자체가 2개. NA가 2개. 이 NaOH. 이렇게. 자, 분명히 너 의아해야 하고 있을 거라. 쌤, 저 분명히 저래 적을 쌤이 아닌데, 그치? 얘를 2분의 1 적어버리겠지, 그치? 2분의 1 적어버리면 다 2배 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게 더 쉽지, 그치? 그래서 일단,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네모 박스. OH 마이너스 이름이 무슨 이온? 수산화 이온. 수산화 이온. 다시 무슨 이온? 수산화 이온. 고등학생이라서 얘기 한 번 좀 해요. 아니다. 외워야지. 외워야지. 무슨 이온? 수산화 이온. 수산화 이온. 잠깐만. 수산화 이온이면 OH 마이너스면 지시약으로 누구?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준영 빨리 뒷페이지 넘겨. 뒷페이지 넘기고 빨리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염기성이지. 염기성이다. 염기성은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용해. 염기성하고 만나면 어떻게? 붉은색으로 된다. 붉은색으로 된다. 됐습니까? 됐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나트륨만 들어간 게 리튬, 칼륨 다 된다. 알칼리 금속. 염기성이다. 그게 쌤이 아까 알칼리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수소기체 발생한다. 페놀프탈레인 붉게 변했다. 싹 다 외워야 돼. 백지에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반응성. 첫 번째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지. NA가 누구 만날 거다? 산소. 그렇지. NA가 산소 만날 거다. 산소 만나면 어떻게 될까? 둘이 만나면 내가 양이온 될게 네가 음이온 되라 해야 되겠지. 누가 양이온? 여기다 적어보면 NA가 플러스 되겠지. O는 2 마이너스. 그치? 전화량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대각선 보내겠지. 그럼 만들어진 거 이름이 Na2O인데 Na2O인데 이름은 산화나트륨 되겠지, 그지? 자, 개수가 맞나 안 맞나? 안 맞네. 그치? 일단 내 개수 안 맞으니까 산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2분의 1 적고 NA가 2개니까 여기 2 적으면 딱 좋겠다, 그지?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싹 다 2배. 싹 다 2배. 그래서 4Na 더하기 O2. 여기다 점호하지 말해.
동화 만든다. Na2O. 이게 화학 반응식이지. 그런데 나트륨 밑줄 은백색, 산화나트륨 검은색, 산화나트륨 검은색 되면서 광택이 사라집니다. 산화나트륨 은백색이었던 게 광택이 사라진다. 검은색이 된다. 됐나? 됐어. 그러면 알칼리 금속은 수소는 돼, 안 돼? 안 돼. 수소는 안 되고.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렇다. 얘가 몇 족이냐면 1족이야. 그러니까 누구 좋아할까? 음이온. 음이온 좋아하는 거라. 음이온. 그래서 음이온 좋아해서 음이온, 일가 음이온처럼 산소처럼 이런 거 결합을 할 거다. 됐습니까? 자, 여기 다시 간다. 누가 반응성이 클까? 양이온 되기 쉬운 거지. 전자 읽기 쉬운 거. 지연아, 세 개 중에 누구?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문제 나올 걸 안 해놓으면 꽝입니다. 소나 누구? 반응성 큰 거? 칼륨. 저는 처음에 아까 칼륨 했던 거 정답이지. 누가 반응성이 크냐? 얘가 반응성이 큽니다. 왜? 멀리 있으니까 제대로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제대로 못 잡고 아무리 힘이 세도 너무 멀리 있어 잡을 수가 없어. 이랬지? 시험 문제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 한 줄을 아는데 그것까지 시험 문제에서 기억력이 디귿이거든. 그러면 어차피 디귿 틀리면 다 틀린 거잖아. 하려면 제대로 다 해야 돼. 아니면 아예 딱 넣고 다 찍든지. 그지? 그 성격 때문에 그것도 하겠지, 그지? 내가 찍는 거 못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 세로로 적었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치? 내가 세로로 적었던 거는. 왜? 주결표에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알겠나? 선생님이 세로로 적었는데 세로로 적은 이유가 있는 거고, 가로로 적는데 가로로 적는 이유가 있는 거고. 알겠나? 자, 선생님을 좀 믿어야 돼. 무슨 얘기냐? 밥 먹고 이거밖에 안 하는 사람이야. 그치? 밥 먹고 이거밖에 안 하는 사람이잖아. 과학밖에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 자, 그 다음 할로젠. 자, 다섯 번째가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는 원자과 전자 사실은 띄우고 원자과 띄우고 전자 수가 7개다. 원자과 전자 수가 7개다. 또 원자과 전자 수는 7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핵 옆에 바깥쪽 껍데기에 전자가 가장 바깥쪽 껍데기예요. 화학 반응에 관한 애가 7개가 있더라. 누가 있느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9번. 18번 아래고 앞에 17번. 그리고 18개 이제 정해야 돼. 맞지? 우리가 주기율표 저번 시간 얘기했다, 그지? 이렇게 와서, 쭉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줄에는 8개밖에 없었거든. 이 줄에 8개밖에 없었거든. 그 다음부터 18개거든. 그래서 18개 더해서 이거 35번. 18개 더해서 53번. 번호까지 외우냐고? 그러면 세상 편할걸? 어차피 고1 때 이거 해놔야지 수능 칠 때까지 갖고 가는데, 쌤 까먹지 않나요? 그래, 까먹고 싶으면 까먹겠지. 근데 안 까먹는 애들 더 많음. 이러나 35나 53이냐. 숫자 저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얘는 전자가 어떻게 2, 7 있겠지. 얘는 2, 8, 7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바깥쪽 껍데기 7개. 잠깐 무슨 규칙? 옥텟 규칙. 그럼 얘들은 어떻게? 약간 띄우고 써야지. 전자를 얻어서 일가 음이온 되기 쉽다. 일가 음이온이 잘 된다. 지금 그럼 지온자 음이온 되나요? 양이온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일가 음이온 잘 되니까 누구하고 1쪽에 있는 수소라든지 알칼리 금속 상당히 좋아요. 와, 내한테 전자 하나 줄 수 있는 애인데 야, 전자 하나 잘 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만 얻으면 되니까. 쟤하고 결합하는 거 되게 좋아해. 수소, 알칼리, 금속. 됐습니까? 쟤들이랑 결합하는 거 매우 매우 좋아하더라. 올 때 책 좀 읽고 와봐. 여기나 어차피 학교 비슷하게 진도 나가거든. 그러니까 전자 잃는다, 얻는다. 그럼 얘가 잘 잃으니까 잘 얻어서 읽으면 잘 되는 거니까 얘들이랑 반응 잘한다. 그럼 얘들이랑 반응 잘하는데, 자, 그거 놔두고 그 밑에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이다. 이원자 분자 상태이다. 이원자 분자 상태. 뜻은 뭐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원칙이니까 동서남북으로. 4개, 2개씩. 여기다 적어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자과 전자를 점 찍어주는 거지. 근데 8개 되길 좋아하지. 7개밖에 없는데. 잠깐만, 야, 여기 와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니 거 여기 놔봐봐. 나도 니 거 가끔 쓰고, 니도 내 거 가끔 써.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이 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이원자 분자 상태이다. 그럼 이원자 분자 상태인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F2, Cl2, Br2, I2. 밑으로 점점 번호가 커지지. 양성자 수가 많아지고 전자 수가 많아지니까 무거워질 거야. 그래서 외워야 돼. 기기액고. 무거워지면 고체 상태 될 거니까. 기체, 액체, 고체. 기기액고. 다시 뭐라고? 기기액고. 요걸 입에 외우는 거지. 기기액고. 근데 색깔이 점점 진해져. 연한 노랑. 황록. 황록이면 누를황, 녹색, 연두색 비슷해. 황록. 이게 연한 노랑, 레몬색 정도. 연한 노랑. 선생님은 사실은 담황 이렇게 이야기하지. 엷을 담, 누를 황, 담황, 황록, 젓갈, 흑자, 젓갈, 갈색, 흑자, 다주빛인데 까맣다, 보라. 하나, 오케이. 색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를 우리가 보라색으로 이야기 많이 하자. 기기액고.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 혹시 얘들은 음연돼야 되지? 음연되려면 전자 잃어야 돼, 전자 얻어야 돼? 얻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뺏어올까? 아까 잃는 거하고 반대겠지. 잃는 거 뭐니까 잃어버리지. 얘는 얻을 거니까 힘센 거, 뭐 플러스 힘센 거 필요 없어. 가까이지 빨리 당기지. 누가 반응성이 커? 얘들. 플로린이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입니다. 반응성.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 반응성이 크다. 이온이 잘 된다. 이런 의미 비슷하게 봅니다. 딴 애하고 커플이 잘 될 거다. 딴 애하고 커플이 잘 된다. 반응성이 크다. 이온이 잘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쌤이 이렇게 적어볼게. HCl. 수소하고 반응 잘한다 그랬지? 이거. 산성이게 염기성이게? 산성. 그렇지. 제 이름이 물에 녹으면 염산이지. 염산. 묽은 염산할 때. 산성. 그러면 이거지. 아까 알칼리 금속은 염기성 잘 됐지. 이쪽 끝에 있는 할로젠은 산성 잘 되는 거지. 산성. 됐습니까? 일가 음연되기 쉽다 또는 NaCl. 이게 또 대표적인 거죠. 누구지? 소금. 그래서 일족이랑 반응을 잘한다라고. 그 반응 잘해서 뭐 잘 된다? 산성. HCl만 산성도 아니고 준영아 나가 서라. 졸지 말고. HCl, HBr, HI 쭉 다 있다는 거지. 얘가 산성일 거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할로젠 같은 경우는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일가 음연 잘 된다. 이원자 분자로 있을 때 색깔이라든지 상태를 갖다 기억을 해야 한다. 음연 잘 되면 반성이 큰 거다. 됐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로젠하고 얘들도 숙제가 있습니다. 둘째. 자,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원소 주기성, 뭐 할로젠. 그러니까 책에 이런 원소 주기성 하는 것까지 딱 밑줄 긋고 그건 통문장으로 딱 외워야 돼. 왜 원소 주기율표, 주기성을 띄느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일단 숙제가 쭉 가서 출력업은 빼고 74쪽까지 있을 거고, 그리고 다시 더 뒤로 갑니다. 다시 더 뒤로 가서 오늘 선생님이 다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서 97쪽부터 먼저 이야기할게. 97쪽. 다 얘기 못할 것 같아서 97쪽 핵산을 이야기할 거거든. 핵산을. 자, 들어봅니다. 이 부분이 뭐냐? 지각과 생명체 구성 원소다. 실제로 다룬 제목은 지각과 생명체 구성 원소. 지금 학교에서 동시에 물화생질 나갈 거니까 사실 책 순서를 쫙 보면 제일 좋긴 한데 그럴 수가 없어서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었단 말이야. 빅뱅 빡 했어. 빡 터지고 나니까 수소하고 헬륨이 생겼지. 근데 우리는 수소하고 헬륨으로 안 돼 있거든. 우리는 CHON 이런 거. 그럼 걔를 어떻게 생겼느냐? 별이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원소가 생겼어. 그게 우주 온갖 갓에 뿌려져 있다가 걔가 뭉쳐져서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지구가 형성될 때 들어왔다가 지구 안에 있던 그 원소들이 어떻게 변화해서 생물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생물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 지각은 잠깐 놔두고 생명체가 있는 거라. 이 생명체. 자, 생명체 구성 물질이 있어. 생명체 구성 물질이 있는데 이 생명체 구성 물질에 자,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두 칸 띄우고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지금 지방 아니에요? 지방 아니에요. 우리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지방 말고 지질로 알려주는 거야. 그럼 탄수화물은 CHO. 단백질은 구성원소가 CHON입니다. 지질은 CHO. 그래서 포도당 많이 먹어도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요. 밥 많이 먹어도 살쪄요, 이게. 기름으로 바뀌어요. 잠깐만. 그러면 탄수화물은 CHON, 단백질 CHON, 지질 CHO인데 핵산은 CHONP. CHONP. 그러니까 핵산이 뭐냐면 생명체 구성하는 세포거든. 세포 안에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 안 적어도 돼. 세포가 있고 세포에서 핵이 있어. 핵 안에 여기에 산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데 걔가 핵산이야. 산성. 근데 그게 핵산을 영어로 하면 뉴클레익 애시드 이렇게 된 거야. 산이 애시드니까. 그럼 뉴클레익 애시드인데 요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누구와? DNA와 RNA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잠깐만. 탄수화물은 CHO인데 우리 몸을 구성할 때 이게 주요 에너지원이다.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게 에너지 낼 자세가 돼 있나 이 말인 거지. 주요 에너지원이다. 사실은 단백질의 기능이 정말 많아요.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조절 기능을 하고 내 몸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단백질이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치? 그럼 지질은 사실은 우리 몸을 구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세포막. 여기 세포의 막이 대부분이 인지질입니다. 단백질도 있기는 하지만. 이랬나?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을 한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지질 중에서 인지질. 인지질 이중층.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이다.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에도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나? 이렇게 생긴 인지질. 요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그럼 핵산은요, 말 그대로 핵 속에 DNA, RNA 이야기할 거다. 얘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좀 깁니다. 단백질 합성에 관여. 밑줄 적어도 된다. 단백질 합성에 관여. 몇 가지냐? 3가지 다 적어야 돼. 핵산의 기능이 뭐냐? 유전 정보를 저장하더라. 저장. 유전 정보를 전달.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 이 3가지를 다 적어줘야 돼.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얘가 DNA.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을 하는 게 이게 RNA.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얘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한 가닥, 두 가닥, 두 가닥이야. 나는 더블로 배웠어. 더블로. 그래서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 잘 안 외워져서 더블 2줄짜리가 이거 DNA구나. 그래서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 얘는 시험에서 진짜 잘 나는데 일단 오늘 쌤 시간 관계상 핵산만 이야기할 거거든. 핵산은 일단 자 여기서 가서 핵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다. 핵산, 우리 몸에 세포의 핵 속에 세포의 핵 속의 탄성 물질이다. 근데 걔들의 기본 단위체. 그럼 단위체란 말을 왜 씁니까? 얘가 나중에 길게 결합을 해줘야 되거든. 가장 간단하게 생긴 게 기본 단위체.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그럼 얘가 뭐가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자, 동그라미가 있어. 동그라미. 그리고 막대가 와서 얘가 오각형이 있어야 돼. 오각형. 그리고 오각형 옆으로 가서 결합해 있는 위치도 다 약속이야. 정해져 있어. 그리고 이쪽에 가서 조금 길쭉하게 생긴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요거 이름이 인산. 원소기호 인 알지? 그래서 얘가 인산이기 때문에 요 인 할 때 요 피가 딱 들어갔다는 거지. 인산. 당. 지금 당이면 그치 포도당 이런 것처럼 탄수화물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CHO가 들어있는 거지. CHO. 여기에 CHO가 있고 물론 딴 것도 더 있는데 인산 여기에 P가 들어갈 거고 그럼 N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 N 포함이 될 거다. CHOMP 원소기호니까. 얘가 이름이 염기, 그쵸?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 그렇죠. 1대 1대 1로 된 게 뉴클레오타이드다.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 1대 1대 1. 그런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토탈 몇 가지가 있다? 8가지. 8가지. 4 플러스 4. 편의점 가면 1 플러스 1 주듯이 1 플러스 1이 아니라 4 플러스 4. 4개와 4개가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DNA, RNA를 비교를 좀 할 건데, DNA, RNA 비교를 할 건데, 자, 왼쪽에 DNA 적고, 오른쪽에 거 RNA 걸로 비교를 좀 할게. DNA와 RNA가 있다. 인산당 염기 그랬지. 맞지? 일단 얘가 생긴 모습이 제가 구조거든. 구조. 이중. 아까 2개짜리 때 베베베베베 꼬이지 않았나? 이중, 나선, 구조. 얘는 자 같아요, 자. 단일, 사슬, 가닥. 그러니까 한 줄로 그냥 길쭉하게 줄 같아요. 짝대기 같아. 단일, 사슬, 가닥. 구조. 했나? 얘가 기능이 뭘까요? 기능이 얘가 왜 2가닥이냐면
이거 핵 속에 두 가닥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안 잃어버리려고 그런 거야. 유전 정보를 저장.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할 거다. 유전 정보 저장. 그럼 RNA 뭐 할까? 아까 1, 2, 3번 있었지. 유전 정보를 전달,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 유전 정보를 전달. 저장하고 있는 건 DNA밖에 없고, 전달하고,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 단백질 합성에 관여. 단백질 합성되는데 도와줄 거다. 정보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치? 그 다음, 당. 별표입니다. 당. 사실은 요거 오각형짜리 있었지, 그지? 오각형짜리. 이게 CHO로 됐다 그랬지? 이름이 라이보스. 디옥시라이보스. 사실은 얘들이 당이면 이게 탄소들이 쭉 있어. 거짓말 조금 할게. 탄소가 5개가 있고, 탄소마다 물이 붙은 거야. 나 탄소가 5개, 탄소마다 물 붙어 있다. 이제 거짓말 조금 했대.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이 산소 중에 하나를 싹 지워버린 거야. 여기에 OH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 O 델리트 키로 지워버렸어. 디옥시. 그래서 오각형처럼 생겼는 얘가 이름 뭐라고? 라이보스. 그냥 뭐라고? 쟤는 디옥시라이보스. 디옥시라이보스. 됐지? 염기. 여기 있는 게 알파벳이 뭘까? 4가지 색깔,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 있지, 그지? 그치? 안 봐도 종류 알지? 종류. A가 뭐지? 아데닌. T가 타이민. C가 사이토신. G가 아이고야. 꼼꼼하게 외웠나? 더 어려운 사람 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우리 그때 심화 문제 있었던 기억나지, 그지? 아데닌, 구아닌. 얘들 오각형, 육각형 붙어 있던 거지. 사이토신, 타이민, 육각형 하나짜리지. 그래서 우리 그 바닥하는 게 뭐냐면, 오투 저 끝까지 시험 대비 교육에 싹 다 봤거든. 빠짐없이. 싹 다 보면서, 아데닌, 구아닌은 오각형, 육각형짜리였다, 그지? 그리고 요거 육각형짜리 하나 있지. 이름 뭐라고, A가? 아데닌, G가, 구아닌, C가 사이토신, T가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까지. 그런데 RNA 거 뭐라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색깔펜, 유라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지금 5가지 아니에요? 하고 싶단 말이야. 아니대. 왜냐? 이 당이 두 개가 같나 다르나? 다르지. 그래서 염기 4가지 붙어 있는 게 당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데닌 있어도 같은 단위체가 아니란 거야. 됐나?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중야성 구조가 되었느냐? 자, 이건 안 그려졌다. 자, 인산, 당, 염기. 그리고 그 밑에 또다시 다른 인산, 당, 염기. 그리고 그 밑에 또다시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지. 안 그래도 좋다 했다. 됐나?
그러면 그때 여기에 짝꿍 모습이 맞는 애들이 이렇게 와서 결합을 해서 DNA는 이쪽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붙어있지, 그지?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인 거야. 양쪽으로. 또 봤을 때 좀 전에 누구하고?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짝꿍이야.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 짝꿍이야. 무슨 결합? 상보적 결합. 상보적 결합. 상보적 결합을 형성을 하더라. 이랬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얘를 외워두고. 일단 선생님이 했는 게 누구밖에 못했냐면 97쪽 97쪽 밖에 못했고 97쪽의 그림 보면 요 그림이 나와있나 안 나와있나? 나와있지, 그지? 나와있는데 거기 형광펜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라고 보이나? 공유결합. 그래서 공유결합이라는 게 되게 센 결합이래. 얘들 쫙쫙 얘들이 골격입니다. 인산당 인산하고 당하고 얘들이 뭐가 될 거다? 골격이 될 거다. 골격. 무슨 결합? 골격. 공유결합. 되게 세다. 되게 세서 이거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내 세포가 유지가 되는 거다. 이랬나? 그래서 세포 안에 있다가 필요하면 요밖에 한 가닥짜리 RNA만 전사시켜서 내보낸다. 이제 뒷단원할 때 필요할 거란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설명이 요 얘기다. 과제 알려드리겠습니다.